대표님, 최근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좀 사람들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기본적으로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던 우리 그 라이브 시간에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여쭤봐서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이제 답변을 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또 채널 내 댓글들을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먼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보면 거의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지정이 돼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집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 2년 이상 꼭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갭 투자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법상 보면 최장 5년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는 이제 뭐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던가 지자체 이제 시도지사.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번갈아서 지정하게 되면 뭐 영원히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강남권을 보면 이제 압구정이라던가 대치동, 삼성동 뭐 이런 지역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송파에서는 뭐 잠실동 일대. 네. 예, 그 다음에 여의도에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또 목동에 신시가지 쪽.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 쪽으로는 한남 노타운과 이제 양대 산맥인 성수 전략정비구역. 예,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네. 이제 모아타운 주변 지역들. 요런 지역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5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양대 산맥이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네. 근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한남 뉴타운은 또 아니에요. 오, 그러네요. 강남 상구 쪽에서도 우리가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포는 아니에요. 이게 제도의 취지와는 좀 무관하게 입지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이면 그럼 과연 그럼 가격이 안 오르냐? 성수 전략정비구역, 압구정. 다 지금 뭐 안 오른 게 아니라 다 신고가 찍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애초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막 묶였을 때, 저 지역이 좋은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투자할 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도의 취지하고는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과도한 재산 침해.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이번에 뭐 서울시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토론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보도자료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하겠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재검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이 된다. 그 다음에 작년 가을인가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그 용역이 들어갔었어요. 그 용역 발표가 작년 말에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서울시청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제도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한테 네. 조사를 해보니까 담당 공무원의 62.3%가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라는 또 답변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번에는 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서울의 전체 면적의 한 1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해제하진 않을 거잖아요. 절대 그렇진 않죠.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좀 여기는 먼저 허가해주고 이런 게 나올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는 얘기나 아니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나 해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모든 지역이 해제는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들은요,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냥 일반 네.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이 아마 해제가 될 가능성이 좀 이제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행정동 단위로 아마 핀셋 규제를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토가 구역으로 묶였던 지역들이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그쵸. 해제가 되면 뭐예요? 이제는 그 전세기구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셔서 서울에 매입하는 외지인 매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비율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외지인 매입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안전한 지역 쪽으로 해서 지금 자산을 파킹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동안은 또 학습 효과가 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좀 갭 투자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재건축이라던가 신속통합계획 같은 재개발 지역은 그러면은 뭐 안 풀리는 거냐? 그런 지역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풀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강남 상구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투기가열 지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라던가 이런 제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릴 가능성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극히 낮아 보인다. 네. 네, 낮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제를 하는 것도 좀 맞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그 토허가로 지금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통합기획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묶어놓는 거잖아요. 미리 못 네. 사게. 그러니까 실수요자 아니면 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기 수요자들이 아니라 그때는 뭐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대략적인 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투기자로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기가열직으로 묶이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약간 틀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얘도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그 다음에 재건축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좀 이렇게 좀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핵심 규제 철폐 1호, 2호 그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이나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지금 절차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 얼마 전에도 뭐 이제 도심공원주택복합사업지의 우선 공급 기준일 제가 이제 올려드린 내용,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 지금 간소화는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힘들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규제들을 막 철폐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좀 이렇게 넓게 보면요,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절차를 많이 간소화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상승 때문에, 그죠?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규제들을 더 철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이런 것들도 더욱 정치 의도에 맞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그런 넓은 의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강의는요, 많은 분들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좀 높으신 것 같아서,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 내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브 시간대 뭐 채팅창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사항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코너를 하나 더 만들까 합니다. 저희 이제 카카오톡 채널,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로 이제 그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예, 보내주시면 제가 뭐 라이브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하나 또 준비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제가 또 영상으로 또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요.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